안녕하세요, 응애 여러분. 오늘도 응애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무한응원, 무한지지, 무한신뢰가 가득한 이곳에선 척할 필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기쁘다면 기쁜 대로, 슬프다면 슬픈 대로, 힘들다면 힘든 대로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해요. 응애마을의 심리인사이드 응심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다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둥글둥글한 성격, 안정적인 회사, 적당한 연봉으로 잔잔하게 살아가는 중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킨 친구 혜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혜진이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고 참 예전부터 배울 점이 많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혜진이랑 저는 졸업하고 난 뒤에 비슷한 업계에 취직했지만 바쁜 삶 때문에 가끔 안부만 주고받는 정도였죠. 그러다 우연히 최근에 혜진이가 제 회사로 이직을 했고 같은 층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대학 시절보다 점점 더 가까워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스타일, 말투, 제스처 하나하나가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뭐든지 센스가 넘쳤고 사람들이 친구에게 항상 와, 혜진 씨, 그거 어디서 샀어? 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는 그런 질문에 다 웃으며 대답해줬고 저도 그걸 들으면서 탐나는 아이템들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친구의 말투와 제스처를 흉내내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친구는 말을 할 때마다 있잖아 라면서 되게 따뜻한 톤으로 말을 거는데 제가 그거를 다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동료들과 대화 중에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너도 혜진 씨처럼 웃네? 말투도 그렇고 너희 둘 진짜 닮아가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땐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 뭔가 찜찜했어요. 아, 내가 정말 친구를 따라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겠지 하며 또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일주일 전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친구랑 제가 같은 신발과 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와, 우리 신발이랑 가방 똑같네? 라며 저는 웃으며 반겼는데 친구는 환히 웃는 척 하다가 뒤돌면서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그걸 제가 봐버렸죠. 그 순간 좀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진짜 친구 걸 따라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 후로 친구는 저와 따로 밥을 먹거나 약속을 잡지 않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친구에게 말을 걸기로 했어요. 아, 혜진아, 요즘 좀 바빴어? 우리 같이 밥 먹는 것도 뜸해졌네. 좀 바빴지. 아, 그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날 기분 나빴어?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 좀 그랬어. 너가 지금 나 따라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옷도 그렇고 가방이랑 말투까지. 나는 너가 나 따라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어. 아, 진짜 미안해. 나는 너가 공유해준 게 너무 예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거였는데 너한테는 좀 다르게 느껴졌나 봐. 나도 너가 이거 예쁘다고 생각해서 산 건 알거든? 근데 너가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 대화 이후 저는 스스로가 더 부끄러워졌어요. 친구가 말한 너 자신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계속 남아요. 이 우정을 회복하려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응원단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와, 되게 복잡한 문제네요. 그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연이 약간 우정의 회복에 대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또 다른 결인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응애님은 조금 단순하신 분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샀고 예쁘니까 샀고 음.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응애님과 다른 친구님을 보면서 좀 당황하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특히 뭐 응애님에게 다른 분이 이런 얘기 하셨다고 하죠. 너 그 친구랑 음. 되게 닮아간다. 음. 근데 이 얘기를 응애님이 들으셨다면 아마
그 혜진 씨라고 하신 분도 아마 비슷한 말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반응이 좀 세지 않았나? 둘이 똑같네 이렇게. 라는 생각도 갑자기 좀 스치네요. 그러게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두 사람이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우선은 응애님이 되게 지금 속상하실 것 같고 맞아. 또 친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또 같은 회사니 얼마나 좋아요. 뭔가 기본적으로 친구를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따라 사는 것도 사실 좋아야지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상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이게 참 네. 예민하고 어려운 이유가 사람마다 뭔가를 따라하는 거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응애님이 지금 그 친구와 관계를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 친구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혜진 씨. 혜진 씨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혜진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좀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쵸. 지금 응애님은 기본적으로 혜진 씨랑 다시 친해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혜진 씨가 뭔가 응애님과 대화할 때 굉장히 좀 단호한 느낌이 들긴 했어서 화가 좀 그쵸. 화가 단단히 난 나신 것 같긴 해요. 단단히 나신 것 같아서 왜 화가 나셨을까를 좀 저희가 또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손민수라는 밈이 생긴 것도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이제 웹툰 혹은 드라마에 되게 킥을 날린 인물이었잖아요. 손민수가. 근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뭔가 따라하는 사람에 대한 캐릭터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맞아. 다 찜찜한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손민수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그 이게,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라고 그거구나. 했죠. 근데 사실은 또 유행하는 거를 사고 예쁜 걸 사는 거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기도 하면서도 손민수라는 사람의 행동이 다들 조금 찝찝하고 별로였다는 건 또 약간 다 공감하는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웹툰에서 손민수에 대한 댓글 평이 거의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쎄하다. 꺼림칙하다. 되게 미묘한 그 영역이긴 하지만 왜 그런 손민수란 밈이 생겼는지 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누군가를 따라하는 건데 그럼 저는 왜 따라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따라하는 거는 그 대상이 저는 괜찮아 보이거나 부럽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사람을 봤을 때 너무 부러우니까 그걸 내가 따라해서 가지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는 뭔가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관심, 주목, 나도 갖고 싶어. 이런 열망이 되게 큰 것 같아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행동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손민수를 당하는 분들이 썩 유쾌하지 않은 이유가 그걸 따라하는 이유가 좀 편안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그렇게 손민수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열광했던 이유가 요즘 저희는 좀 셀프 브랜딩 시대잖아요.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취향 이런 게 되게 침범받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영역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어디서 들은 게 요즘에는 향수 그 이름을 묻는 것도 약간 신뢰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만의 니치한 향수를 정말 공수를 해왔는데 예를 들면 해외에서 공수해오고 새로운 막 매장 찾아서 공수했는데 그거를 그냥 단 하나의 질문으로 뺏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질문에 답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안 있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취향이라는 것이 조금 더 확장되고 사람들이 취향을 향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되면서 내가 하는 말투 습관 아니면 내가 신는 신발 이런 것들도 다 그분들이 초이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예뻐 보이니까 따라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따라해버리면 좀 속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좀 어떻게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표절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선호와 취향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그냥 한 번에 가져간다고? 이게 되게 조금 표절당하는 작곡가나 이런 분들의 마음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저 조금 궁금해졌어요. 우리 응원단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 댕근님을 따라하고 댕강님을 따라해요 주변에서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유행을 한 게 아니라 따라한 건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되게 지금 양가적인 감정이 딱 드는 것 같아요. 막 제가 예쁘다고 생각한 아이템을 누가 물어봐주고 알아봐주면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따라 산다?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는 건 고마운데 그거를 정말로 따라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 또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막 물어봐줘서 와 너 이거 뭐 새로 샀어? 뭐 예쁘다 하면서 뭐 나도 사야지 뭐 화장품 이거 좋아 나도 사야지 뭔가 이런 거까지는 저도 약간 뿌듯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뿌듯해요. 아, 내 초이스를 알아보다니 보는 눈이 있군 음. 약간 이러면서 약간 셀프 뿌듯함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도가 지나친다 너무 많은 걸 따라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거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침범당한 느낌이 좀 들 것 같긴 해요. 확실히. 특히 저는 그거를 남들이 또 다른 남이 알아차린다라는 그 인식이 생기면 정말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따라한 친구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우리 사연 보내준 응애님처럼 너희 둘이 비슷해져 가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좀 못 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질문을 주셔서 상상을 해봤는데 일단은 근데 저는 되게 응애님하고 비슷한 편이기는 해요. 따라한다기보다도 그냥 그렇다 할 취향이나 이런 거를 뭐 굳이 막 가지려고 하지 않는 타입인데 그래서 응애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 저는 응애님처럼 따라해본 적은 또 없어서 이게 따라한다는 마음이 좀 복잡한 마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거를 뭐 제가 오늘 되게 편한 바지를 입고 왔는데 그 다음에 누가 이걸 입고 왔다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묘한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정말로 나의 선택을 존중해준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 그것도 맞긴 하거든요. 맞아요. 관심 가져주는 거. 사실 저희도 연예인을 따라하는 경우도 솔직히 좀 많잖아요. 저도 딱 그 생각 들었어요. 광고를 하는 이유는 연예인을 따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음. 광고를 연예인을 많이 쓰는 것처럼 사실 연예인을 따라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하면 그 사람이 연예인 취급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러게. 들면서도 또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좀 소름 끼치고 묘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려운 뭔가 말하기 힘든 감정인 것 같아요. 이게 딱 듣다 보니까 사실 연예인은 저희가 많이 따라하잖아요, 사실은. 엄청 따라하죠. 어떤 사람이 맞아. 어떤 뭐 예쁜 니트 입고 오면 같이 저희가 막 우르르 사기도 하고. 뭐 누구 단발, 음. 누구 뭐 이런 거 이름까지 맞아. 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모방하는 사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모방의 범위가 참 예민한 거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이렇게 허용되고 사람들이 다 편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가 뭐 정리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의 얘기도 듣고 응애님 사연도 보고 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손민수 그 썰도 같은 대학이라는 과 안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미지가 겹치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매일 마주하는 공간.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응애님과 응애님 친구분도 친구님이 만약에 뭐 한 개, 두 개 따라해서 뭐 아이템이 하나, 둘 정도 겹치면 모르겠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되게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말투를 하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모방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나 안 되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연예인분들은 사실 모방을 한다는 거는 자기의 어떤 광고주에게 선택받을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모방해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쵸. 손민수를 당하는 분들은 이분들한테 사실 이득될 건 없어. 감정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쎄함만 남는 거죠. 날카로운 포인트네요, 진짜. 어. 맞는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생각해보면 연예인도 자기랑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사람 마주하면 실제 생활에서 좀 손민수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졌어요. 반대로 우리 응원단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라해본 적이 있나요? 아, 손민수를 해본 경험이 있나? 어. 댕강님 같은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하셨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일상에서 한 사람의 손민수 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10명을 만나면 10명의 하나씩을 손민수해서 결국에는 그냥 나만의 것이 되는 그런 것도 손민수면 손민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경계가 확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게 약간 되게 친밀해진 사람 있잖아요. 혹은 되게 제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 네. 약간 저도 모르게 말투를 약간 따라 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지나간 일이지만 뭐 남자친구의 말을 이렇게 말투를 따라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남들이 너네 둘이 말투 똑같아. 약간 이렇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남자친구의 말이 모방하는 거는 정말 모방해야지 따라해야지라는 심리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익숙해지면서 따라하는 것 같긴 그런 한데 걸까요?
손민수 하는 관점에서의 말투를 따라하는 거는 그 사람 말투를 가져오면서 그 사람이 받는 관심을 내가 가져야지. 약간 조금 더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동시에 드네요. 지금 응애님 들으시면서 울으실까봐 조금 걱정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손민수라는 그 어. 웹툰의 손민수가 너무 빠져서 근데 아. 우리 응애님이 뭐 손민수를 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맞네요. 저는 깜짝이야. 결국에 뭐 우리 얘기했지만 그 혜진님을 응애님이 결국 좋아하고 좋게 맞아요. 생각해서 죄송해요. 한 거는 깜짝이야. 맞는 것 같아요. 응애님이 좀 이제 저희서 얘기를 어떻게 들으시면 좋겠냐면 참 어려운 영역이에요. 맞아. 어렵고 예민하고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따라함으로써 뭐 재산상의 이익이 생기거나 뭐 그 사람의 인지도가 올라가거나 이런 뭐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면 저희가 충분히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똑같아 버리면 그 당하는 사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그쵸. 같고요. 그쵸. 영애님이 사실은 따라한 행위가 저희가 잘하셨어요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런 거 들으시면 새로운 기준을 좀 형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사실 따라함으로써 혜진 씨가 불편했던 건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따라하면 대상이었던 혜진 씨는 불편한 건 오늘 사연을 통해서 너무 충분히 알겠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같이 개선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정도 저희가 얘기 나눈 걸로 응애님이 아마 혜진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응애님이 지금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영역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 부러움을 느끼는 부분 그쵸. 그 친구를 따라했을 때 내가 뭐를 얻고자 했는지 이런 건 한번 또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만약에 그 친구의 스타일이 좋아서 따라했을 때 진짜 그런 뭐 예를 들면 혜진님이 뭐 되게 딱 오피스룩을 잘 입는다. 그럼 그런 이미지를 따라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혜진님이 되게 사랑스럽게 옷을 입는다. 그럼 그런 걸 따라하고 싶었던 건지 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응애님도 약간 뭔가 마음에 찜찜함을 느꼈다는 게 또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응애님도 찜찜을 계속 느끼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정말로 본질적으로 우리 응애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 혜진님을 통해서 이런 걸 좀 같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그 혜진님이 이제 너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지 않냐 이런 어. 조금 되게 센 당황한 표현을 그쵸. 하셨는데 그게 세요. 응애님 마음에도 계속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글쎄요, 응애님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되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오셨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30대 초반이라고 하시고 직장 생활도 이제 좀 무난하게 하고 계신 것 같으니 좀 본인만의 취향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번 기점으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전 우리 댕강님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이제 혜진님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혜진님을 통해서 우리 응애님이 원하는 응애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혜진님이 일부 가져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따라함으로 생겼는데 이제는 정말로 우리 응애님이 원하는 응애님의 모습을 찾아갈 때인 것 같아서 오히려 너무 잘 된 것 같다. 네, 분명 우리 응애님 안에도 응애님만의 어떤 매력과 보석 같은 그런 면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번 기회에 스스로 먼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더 이렇게 부각하고 뭔가 더 이렇게 우리가 뭐 나눈 이야기처럼 뭐 셀프 브랜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되게 무난하게 지내오셨고 잔잔하게 그런 와중에 이런 파장이 생겼다는 거는 조금 더 뭐 본인이 더 취향을 갖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생겼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끝으로 옹혜님이 어쨌든 혜진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다. 관계 개선을 그러게요.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저희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혜진님과 관계 개선하려면 혜진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왜 혜진님의 그런 것들이 부러웠는지 사실 칭찬으로 또 이걸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응애님께서 혜진님이 갖고 계신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고 그래서 내가 은연중에 따라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너에게 조금 부담스러웠을지는 사실은 인지 못해서 사실 이건 정말 진실된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실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칭찬이라는 좋은 도구로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혹시 뭐
좀 팁이 있을까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혜진이라면 어땠을 때 좀 마음이 풀릴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그런 솔직함 플러스 뭐 약간의 뭐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함의 표현 그리고 뭐 칭찬이라고 표현 주셨지만 어쨌든 이게 너무 좋아 보였어 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전 녹을 것 같아요 좀. 대신에 앞으로는 혜진님 아이템을 좀 의도적으로 안 사는 게 필요하겠죠? 어떨까요? 좀 어렵네. 저는 일부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 일부러라도. 그리고 저는 그냥 혜진이한테 사실 내가 너 만나고 나니까 더 예쁜 거에 눈 뜬 것 같다. 그쵸. 같이 쇼핑 가줄 수 있냐? 나도 내 스타일 찾고 싶다. 어. 그런 칭찬과 함께 내가 나도 내 스타일 찾아가고 싶어서 너를 보면서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아. 좀 이런 얘기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맞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손민수의 그 경계가 너무 흐릿해서 그니까요.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서로가 정말 마음 상하지 않고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제일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이거는 부럽다는 거는 그 사람을 사실 어느 정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되게 좋다는 의미예요. 어. 너 되게 보기 좋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부각을 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치약 같은 거는 그냥 아무 편의점에서 똑같은 거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게. 약간 이런 약간의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게요. 그런 의미에서 살짝 걱정은 되네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한번 꽂히면은 그 코드로 계속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럴까 봐. 사실 칫솔 치약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저기 밑에 편의점에서 아무거나 살 수도 있는데 다 똑같아요 결국에. 그거. 근데 혜진 씨가 집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우리 응애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히려 이제는 혜진 씨를 공부해서 혜진 씨와 반대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마음 아프지만 들긴 하네요. 바라게는 우리 혜진님도 좀 너그러이 기분이 조금 안 좋으셨을 수 있지만 좀 너그러이 우리 응애님의 마음을 좀 받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혜진님이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한 개 보였을 때 너 나 따라했네 이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많이 따라 사셨다는 건 되게 취향이 확고하신 분 같거든요. 그래서 혜진님이 개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응애님이 더 따라한다 해서 그게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고 난 네 스타일이 되게 멋있어서 그랬어. 미안해. 너가 기분 나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라고 하면 좀 풀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욕하던 손민수랑 응애님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걸 인정하는 것과 숨어가지고 계속 더 따라하는 거? 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손민수 씨는 결국에는 그 따라하는 사람이 약간 망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우리 응애님은 그런 맞아요. 악의는 없단 말이죠. 전혀 없어. 그래서 그게 차이인 거죠. 음. 우리 손민수랑 다릅니다. 우리 응애님. 아니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분명히 혜진님이 칭찬을 해주면 댕근님 말처럼 아마 다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참 이 주제 핫했네요. 핫했어요. 응애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지점 같은데 사실 취향이라는 거는 정말 개인의 또 되게 은밀한 영역이기도 하고 본인의 많은 시간 투자한 영역이기도 해서 민감한 정도나 본인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다 다른 거니까요. 이 경험이 좀 취향이 깊은 사람을 이해하시는 발판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혜진님을 통해서 응애님이 뭔가 본인만의 취향을 또 형성해가고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응애마을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